보통 우리가 칫솔질은 3분 동안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칫솔질에 관련된 얘기들은 여러 명의 치과의사가 얘기하고 있는 방법들이 전부 다 1950년대 이전의 방법입니다. 치아에 가장 튀어나와서 혀로 문질러지는 맨질맨질한 부분은 칫솔질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데가 닿지 않는 부위를 닦으셔야 되는데 이게 SOOD라는 칫솔질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잇몸 질환을 거의 100% 예방할 수 있다. 이쪽 면부터 한번 닦아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치과에서 가장 많은 질환은 충치와 잇몸 질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칫솔질로는 충치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꼼꼼하고 아주 부드럽게 닦아야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줘서 문지르는 일을 칫솔질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닦아야 되는가? 치아에 가장 튀어나와서 혀로 문질러지는 맨질맨질한 부분은 우리가 닦지 않아도 혀에 의해서, 뺨에 의해서, 입술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닦이는 부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부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위는 칫솔질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데가 닿지 않는 부위를 닦으셔야 되는데 그 부위가 치아와 치아 사이, 그 다음에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부입니다. 이 부분에 칫솔털이 닿도록 위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칫솔질에 관련된 얘기들은 여러 명의 치과의사가 얘기하고 있는 방법들이 전부 다 1950년대 이전의 방법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안타깝게도 기술의 발달은 상당히 많이 일어났지만 칫솔질, 예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칫솔질은 3분 동안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뭘 먹었고, 얼마나 자주 먹었고, 얼마나 끈적거리는 걸 먹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칫솔질 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치아 하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서 다음 치아로 넘어가는 스텝별로 닦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칫솔을 연필 잡듯이 쓰셨어요. 그리고 입을 아 하고 이렇게 크게 벌립니다. 이쪽 면부터 한번 닦아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칫솔을 들고 치아를 닦을 때는 연필 잡듯이 잡았으면 치아 면에다 대고 이렇게 90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잇몸을 향해야 됩니다. 잇몸 쪽을 이렇게 향합니다. 그리고 치아에 갖다 댈 거예요. 그러면 치아면에 칫솔이 이렇게 감싸 안듯이 붙는 게 보입니다. 치아를 완전히 감싸 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올바로 칫솔이 접촉된 그림입니다. 머릿속에 영어 단어 S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S는요, 부드러운 칫솔로 부드럽게 잡고, 연필 잡듯이 잡고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잇몸 쪽으로 45도 경사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여기를 닦아보자 그러면 이렇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한 개씩 닦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고 요 뒤에 어금니 하나만 닦을 겁니다. 칫솔이 조금만 움직이셔야 돼요.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크게 움직이시면 안 닦입니다. 그래서 치아 하나를 닦는다 생각하시고 요 치아에서 칫솔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동글동글 닦으실 거예요. 한 20번쯤 닦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영어 단어 O자를 그리실 겁니다. O는요, 입을 벌리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O는요, 한 개씩 닦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바깥쪽이나 안쪽을 닦으셨을 땐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닦으셨어요. 바깥쪽은 이렇게 닦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닦은 거죠? 칫솔이 치아 위에 걸터 앉아 있어요. 이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닦아야 될 잇몸이 안 닦입니다. 그래서 칫솔을 어떻게 해요? 잇몸을 향해서 밑에 쪽으로 더 내려가서 이렇게 위치시킬 거예요. 그러면 씹는 면을 칫솔이 안 덮죠. 그래서 칫솔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잇몸 쪽으로 깊이 넣으셔라. 그래서 마지막은 D입니다. 깊게라고 하는 뜻이죠. 깊게 넣으시고 한 개씩 닦으실 거예요. 이게 칫솔질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SOOD라는 칫솔질 방법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방송 보신 후부터는 하나씩 한번 꼼꼼하게 닦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SOD라는 방법으로 꼼꼼하게 닦으시면 잇몸 테두리를 거의 다 닦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와 치아가 이렇게 만나는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을 칫솔로 닦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칫솔과 항상 같이 쓰셔야 되는 건 치간 칫솔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칫솔질 꼼꼼하게 하시고 치간 칫솔을 매일 쓰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잇몸 질환을 거의 100% 예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로 격하게 헹궈내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헹구시거나 안 헹구시는 게 충치 예방 효과에는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치약을 그렇게 하는 건 안 될 수도 있는 게 치약 안에 거품 내는 성분, 그게 SLS라고 표현하거나 라우릴 황산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게 입안에 오래 머무르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소의 효과를 얻기 위해선 헹구시지 않는 게 좋지만 거품 나는 치약을 쓰고 계신다면 헹궈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헹궈내시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치약을 쓰셔서 적은 양 쓰시고 뱉어내시고 안 헹구실 수 있으면 충치 예방에는 효과가 더욱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칫솔을 선택하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들을 드리면 칫솔은 머리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아무리 커도 자기 가운데 손가락 한 마디를 넘어가지 않는 칫솔을 고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시면 이건 크기가 어떻죠? 자기 손가락 한 마디보다는 좀 크죠. 머리통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놈을 대보시면 머리 크기가 자기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칫솔의 손잡이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생긴 게 좋습니다.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고무 손잡이가 있는데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뒤집어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건 힘주라고 칫솔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별로 안 좋은 칫솔입니다. 칫솔이 이렇게 보시면 대가 육각형인 것 같고요. 요 놈은 팔각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펜이나 연필처럼 육각형이나 팔각형의 대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칫솔이 칫솔 대 모양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칫솔 털이죠. 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요렇게 생긴 소라고요. 요렇게 심어져 있는 거하고 만약에 두 개를 선택해서 청소한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게 좋겠죠. 칫솔 털이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이렇게 생긴 놈으로 청소를 하는 거고요. 요렇게 생긴 놈으로 닦는 거 어느 게 더 꼼꼼하게 닦을 수 있을까요? 작은 걸로 닦는 게 훨씬 더 꼼꼼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통은 작고 칫솔모는 빽빽하게 심어진 걸 고르시면 좋겠다. 이게 칫솔 선택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켜잡으면 당연히 이렇게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힘을 주면 치아나 잇몸을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20년을 쓰다 보면 치아면이 닳게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이빨을 깎고 있는 거죠. 이게 별로 안 좋은 일입니다. 사실 치과의사로서 우리나라 중년이라고 얘기하는 한 50대, 60대 이런 분들을 보면 평생 동안 자기 손으로 자기가 치아를 깎은 면들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머릿속에 두셔야 될 건 바깥쪽에 있는 세균망만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힘을 안 주셔야 됩니다. 충치는 치아로부터 칼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이 빠져나가서 이가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건 골다공증하고 비슷합니다. 손상되는 걸 방지하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성분이 불소라는 성분입니다. 이 불소를 치아에 바르기 위해서 쓰는 게 치약입니다. 치약은 잇몸 질환과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치약 광고에서 우리 치약은 잇몸 질환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광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치약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거, 잇몸 질환은 기계적으로 솔질을 해서 예방하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 거품 나는 성분은 대부분이 몸에 그리 썩 좋은 성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품이 나지 않으면 청소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심리적으로 청소를 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지 실제 청소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논문에도 이 거품이 많이 나는 치약과 거품이 나지 않는 치약 두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세정력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미 논문에서 밝혀진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치약에는 향이죠. 이게 향이 나면 왠지 개운해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더 강한 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욕을 오랫동안 안 하고 향수 뿌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이 강하지 않고 거품이 많이 나지 않는 치약을 선택하셔야 내가 정말로 청소를 잘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불소의 함유량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치약의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라는 곳에서 모든 치약에 표시를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치약을 뒤집어 보시면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몇 ppm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최근 한 3년에서 5년 이내에 특별하게 치과에서 고생한 적은 없다. 예, 치과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 정도면 관리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은 칼슘이 빠지고 칼슘이 들어오고 하는 밸런스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농도가 대략적으로 1000pp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여기도 떼운 게 있는데 여긴 최근에 문제가 생겨서 빼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렇게 치과적으로 충치나 이런 것들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 최근에도 충치 치료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1500ppm 정도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미 숫자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는 대략적으로 900에서 1000ppm짜리 치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1450pp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권해드리는 건 1450ppm짜리의 치약을 우리가 모두 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치과 치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칫솔은 세균을 제거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칫솔 안에는 세균들이 많이 모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칫솔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 뭐가 제일 좋냐? 바짝 말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균을 살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습식 화장실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칫솔은 가급적이면 밖에 보관하시면 제일 좋겠다. 직장인분들은 서랍 속에 넣지 마시고 연필꽂이에 꽂아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이 묻어 있는 것보다는 먼지가 묻는 게 낫고요. 바짝 말라 있는 칫솔에 먼지 묻어 있는 게 걱정되시면 칫솔 재래시간에 물에 한번 헹구면 되잖아요. 세균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로 씻어도 씻겨나
빠져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 외에 칫솔 살균기라든가 어디다 담가 놓으신다든가 이런 되게 많지만 바짝 말리시기만 하셔도 건강하게 칫솔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칫솔질 후에도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남아있으면 그것들이 일을 해서 입냄새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치아와 잇몸 테두리, 치아와 치아 사이를 꼼꼼하게 닦으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 외에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곳은 혈압니다. 뺨, 입천장 이런 데는 닦으실 필요가 없어요. 붙어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혀에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혀는 반드시 닦으시는 게 맞는데 칫솔로는 잘 안 닦인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날이 있는 전용 혀 클리너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매번 쓰시면 좋고요. 하루에 한 번은 혀를 반드시 긁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글은 입안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는 화학약품입니다. 입안에는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세균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 나쁜 놈들도 있지만 좋은 놈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세균을 다 죽이고 나면 몸에 평형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화학적으로 살균이 필요하다 그러면 치과 의사가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쓰시는 건 맞지만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쓰시는 건 제가 보통 우리 몸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균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칫솔질을 가글을 함으로써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가글 했으니까 칫솔질 하지 마자. 이러면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글은 가끔 정해진 치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쓰시고 매일매일 쓰시는 걸 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치과 질환은 원인과 예방법이 완벽하게 알려진 질환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시면 충치나 잇몸 질환 없이 평생 내 자연 치아를 가지고 맛있는 거 씹어 드실 수 있습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하면 오늘이 제일 빠른 때입니다. 칫솔질 방법 바꿔보시기 바라고요. SOOD 이 네 글자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